데일리 답지? 네. 어. 맞출 수 없는 거. 숙제랑 그다음에 데일리 좀 확인해 보게 다 펴놔 볼래. 원래? 처음에 여기 해서 잠시만요. 대형아, 그 이거 어떻게 맞췄냐? 내용이 딱 나오니까 오늘 주제랑 거의 비슷하네. 근데 이거 그냥 그거야 나데이버비야. 이런 주제 상상치 못했어. 나데이버비가 딱 보이는데 봇이 있는데 그냥 됐쓴다 나의 그대로 가서 그 주관적인 거. 네이처를 그러니까 매셔. 자, 일단 숙제랑 검사 좀 해보자. 그때 32번까지였나? 3번까지였나? 32번까지. 운동이랑 똑같은 아니야? 내용이 그냥 너무 똑같아. 이거 수업 이거를 리딩으로 바꾸고 인터넷 32번까지 다 했네? 그때 얘기했었나? 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네? 아닌데? 아, 그랬나? 그 테스트는 못 봤지? 9,000원 이씨. 아니 9,000원 고 온다고. 이건 왜 이렇게 세핑이야? 왜 29번까지 했어? 아니요? 32번까지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그럼 가짜겠어요? 그런 진도라고 했었더니 그런 거 한마디 한 적 없는데 32번까지 했었는데 네 맘대로 왜 생각해요? 봐봐. 문법적 오류 검증이야? 압수하고. 야, 이거 표현하고 되잖아. 싫어. 아 숙제. 왜? 인천 가요. 인천에 쓰레기 주러 가요. 쓰레기 주러 간다고? 네, 인천에. 뭐하러 줘? 여기 주웠잖아. 나이스. 이거 힘낼 거예요. 쌤 올해 준이가 틀린 단어 줬거든. 얘 산업 스프린트를 써요. 설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로 쓴 거 아니지? 디저트 후식을 너 꼭 후식 먹을 때 저기 피라미드 모양으로 먹어라. 나판 실수. 사소하지 않지. 들어서지 않았지. 진이 이거 야, 정밀고전대 품사답게 시대도 안 가고. 아니 문장이 뭔가 이상한 느꼈는데 니들 몇도 쓴 거야? 모르겠어. 셀프피드백 영작을 못한 거. 야, 여기 세력 피드백이 없어. 아니, 난 잘못되지 않았다. 갑지가 잘못됐다. 그래.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잖아. 이거 맞췄네 또. 이 정도는 부분 점수로 하나당 5점이라 치면은 한 7점? 영어 부분전수. 야, 니네 성적표 안 나왔어? 이번 주에 나왔네요. 이번 주에? 저기 정답 오류가 여러 번 나서.
그 나오면은 나한테 좀 보내주고. 예. 다 찍어서 오리 엄청나서 이제. 아니 영어만 보내도 돼. 나 영화 봐야 돼요. 성적표 나왔다가 영어 수업만 보면 다 보내면은 이제 좀 뭐 너네가 이제 원하지 않잖아 보통 다 보내는 거. 너네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서. 영어를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아. 성적표도 다 괜찮아. 국어만 찍었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지난번 저번에 거잖아. 오, 또 이건 또 맞췄네. 이거 뭐? 자, 순간 깜기 쓴 줄 알았어. 너무 딱딱 맞춰서 써갖고. 지난번에 안 왔을 추천 안 했지. 그건 상관없어. 이건 좀 아쉽네. 자,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할게요. 그냥 순서대로 21, 2번으로 출제했고요. 저 대는 없어요. 내가 개수는 8개 뽑았는데 아예 못 받았어요? 저 지금 안 돼요. 아니 시험지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거 있어요 게- 저기. 학생 하나, ATC 하나 가져가시면 있어요. 가져가셨다고? 네. 내가 밥지라도 줄게. 고갈 때 그냥 시간을 주긴 안 하고 내가 우리 정수상 싸웠다 우리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정수쌤이 책상 치면서 욕하면서 나갔어요. 이거 안 들어오게. 남자 쌤이에요, 여자 쌤이요? 지영쌤 남자. 진짜? 요거 티처. 우리 철학적인 수업을 하는데 우리 쌤 아주 철학적인 얘기. 밥지라도 줄게. 나는 살인자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게 강의실을 또 바꿔서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일단은 이제 원래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빈칸으로 출제할까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밑줄 내용 추론형으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질문인데 The creative team exhibits paradoxical characteristics. 그래서 창의적 팀은 이제 모순적 특성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한번 기억해 보죠. 자, 창의적 팀 얘들은 모순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럼 여기서 모순적 특성이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의 조화였죠. 기억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 어떤 창의적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창의적 결과물.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국에 모순적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는 얘와 얘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단서가 있는 게 얘들아 여기 한번 잠깐 보면은 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팀이 needs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이어서 but at the same time 다음에 the team needs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 팀은 필요로 한다. need라는 표현을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를 써야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팀은 필요로 한다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설마 나돌리 버덜소를 이상하게 쓴 사람이 있진 않겠죠. 예,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필요로 하느냐? 얘뿐만 아니라 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전문성에 관련된 표현이 바로 proficiency가 되겠죠. 얘가 바로 전문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선한 관점. 여기 관점 나왔네요. 신선함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표현은 novel 되겠죠. novel. 그렇죠? 새로운이란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proficiency 나왔고요. 그 다음에 on novel perspective 여기까지는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단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버도스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돈니 여기 나왔죠. 그래서 나돈니의 버도스가 나왔고, 사실 이 나돈니 A에 해당하는 내용과 B에 해당하는 내용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그러니까 B의 내용이 앞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왕이면은 A, B 순서를 깊은 지식, 즉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써주고 신선한 관점에 대한 얘기를 B 자리에 써주는 게 구성상 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본문의 순서가 그러니까. 됐어?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남은 단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in-depth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깊이 있는. 그럼 당연히 깊이 있는 전문성에 관련된 거니까 in-depth는 여기부터 해야겠죠. 하나 팁을 줄게 얘들아. 하이픈으로 연결된 말은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잖아. in-depth가. 그쵸? 이거 뭐라고? 형용사야. 형용사. 수식해주는 거. 참고로 저 하이픈 붙어 있는 거는 보통은 보어 역할은 못 합니다. 대부분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식. 어디 갔냐? 지식. 전문성. 여기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depth proficiency가 한 덩어리가 된다. 이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stereotype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고정관념이죠. 그러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쪽에 가깝다. 그렇죠? 전문성이 아니라.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표현 그리고 벗어난다라는 escape라는 표현 이게 좀 한 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to escape stereotypes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solve도 나왔고 solve는 해결한다는 거고 항상 solve랑 짝인 거는 problems잖아. 그렇죠? 문제를 해결한다 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해결돼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전문성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비슷하게 나와 있죠? relevant to로 나와 있어요. related가 아니라. 그래서 relevant to the problems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이 부분을 수식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주제의 지식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실제로 is trying to solve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살짝 변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eed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not only 버돌스를 활용해서 A에 해당하는 요 내용, B에 해당하는 요 내용 그리고 이 A, B를 각각 수식해주는 수식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2번. 22번이 일단 뭔 내용이었는가 또 한번 기억을 해보죠. 요게 그 건축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도시 재생을 위해서 뭔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도시 재생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빈칸 내용을 보면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실제로 여기 we mustn't까지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자, 실제 내용을 좀 기억해 볼까요? 실제 내용은 무슨 러스트 벨트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를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빈칸은요 거의 변형을 안 했어요. 제가 거의 변형을 안 했고 거의 그대로 냈는데 다만 원문과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문을 좀 잠깐 보자면 22번이 잠깐만 어디 갔냐? 원문이랑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원문에서는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the needs of the poor 이러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만 사람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보기문을 보면 실제로 people이 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원문에서는 who live in the rust belt라고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를 제가 안 줬죠. 그래서 분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거의 변형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변형이 좀 큰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 여기 make sure를 활용한다는 거. 자,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Public policy가 그러니까 공공 정책이 should help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공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should의 어감을 make sure로 바꾼 것뿐이에요. 됐어요? should가 원래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해야 한다라는 말 대신에 이 내용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어감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make sure 대절이라는 구조로 바꿨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should가 빠지면서 3인칭 단수형의 동사가 왔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 나머지는 거의 건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내용만 그냥 살짝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요지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렇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어떤 공공정책도 도시 변화, 도시 재생을 이룩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였죠. 그래서 요지문을 빈칸으로 낸 문제였다.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번까지 했더라? 30이요. 32번? 30. 30번. 오케이. 30번 하죠. 31번부터. 30이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었고 여기부터가 진짜겠죠. 어찌 보면 31번부터. 자,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제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할 건데요. 실제로 31번 빈칸 문제였죠. 여기에서 빈칸이 어디로 나왔었냐면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relativity. 여기가 실제 빈칸이었어요. 즉 상대성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하냐? 일단 첫 문장을 해석해볼게요. 상대성은 일반적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한대. for the mind, 정신을 위한. in many ways,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삶의 많은 다른 영역에 걸쳐서요. 자, 해석은 다 했어. 뭔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성은 여러 면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다른 영역에 걸쳐서 정신을 위한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대요.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 예비고일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못 들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문이라는 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상적이고요, 비유적이고요,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제문의 특성이거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성이라는 게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주제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주제 자체가 어때요? 추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추상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이란 말도 뭔지 모르겠고 상대성이란 게 뭐 어떤 상대적인 걸 말하는지도 되게 애매하고요. 되게 모호한 말들을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추상적인 주제다. 우리가 이 첫 문장을 보고 이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해봐라 하면은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뒷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for example,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주제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은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이 사람이 뭘 보여줬냐면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relativity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성을 가리킵니다. 상대성이라는 게 또한 우리의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럼 이 허리둘레라는 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 허리둘레가 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요. We decide.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을지를 결정을 한답니다. not 나왔고 여기 but 나왔죠. not A, but B 구조죠. A가 아니라 B. 자, A 내용을 먼저 보자면 simple as a function. 여기서의 function은 함수예요. 기능이란 뜻이 아니라. 단순히 함수로서랍니다. 어떤 함수냐?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대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by a comparison, 어떤 비교에 의해서 먹는 양이 결정된다는 거야. 어떤 비교야? 그것에 대안에 대한 비교랍니다. 자, 이 말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허리 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웨이스트 라인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건 먹는 양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먹는 양.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많이 먹으면 허리 라인이 뚱뚱해지는 거고 적게 먹으면 허리 라인이 줄어드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 라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먹는 양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상대성이라는 게 정신을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성의 작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것만 갖고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다음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서 먹는 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 세 번째까지 읽었단 말이야. 우리가 먹는 양을 결정짓는다고요. 뭐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요. 비교에 의해서. 먹는 양이 결정이 된답니다. 뭘 기반으로요? 비교를 기반으로.
그래서 사실 실제 빈칸 문제를 풀 때 버전으로 보면은 이 comparison이라는 녀석이 사실 결정적인 단서이긴 했습니다. 비교니까 당연히 상대성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 그건 건너뛸게요. 자, 아직까지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say, imagine, think, believe 뭐 여러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말해보자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예시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해보자? 우리가 골라야 된다고. 세 개의 버거 사이에서 메뉴에서요. 80, 12온스랍니다. 온스는 그냥 무게 단위고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80, 12 세 개 중에서 햄버거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우리 보통 뭘 고르냐면은 10온스짜리를 고른대요. 80, 12가 있으면. 이렇게 고른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족하게 된대요. 나는 15온스짜리를 먹은 거에 대해서 만족한대요. 근데 다음 내용을 봐봐. 만약에 이번에는 10, 12, 14온스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또 보통 뭘 고르느냐? 12온스를 고른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중간값을 고른다는 거죠. 중간값.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값을 고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안정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내용에서는요. 됐어? 자, 봐봐. 상대성이 작용한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만약에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이라고 해볼게요. 절대성. 만약에 절대성이 작용한다면 8, 10, 12 중에서 내가 10을 골랐다면 10, 12, 14 중에서도 10을 골랐어야 됐어요. 됐어? 근데 8을 먹자니 너무 적게 먹은 것 같고 12를 먹자니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간값이 10을 먹고 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근데 10, 12, 14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12를 고른다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 10을 골랐겠죠. 나는 평상시에 10온스만큼의 햄버거를 먹어. 근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중간값. 얘를 먹으면 너무 적게 먹는 거 같고 얘를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거 같고 그래서 12를 고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은 어떠냐? 똑같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뭐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성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 먹는 양을 이제 고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우리의 정신에 작용하는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 이 상대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 원리적인 거를 얘기했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간값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우리의 정신을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상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되셨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은 뭐 다 완료됐습니다. 끝이에요. 내용은 간단히 끝났고요. 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요 키워드는 상대성이겠죠. 상대성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말 그대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 상대성이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끝내고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32번. 자, 여기는 또 어떨까? 여기는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미션을 좀 달리 주겠습니다. 주제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네. 첫 문장이 주제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1번. 네, 21번 유형처럼. 철학적 활동은 무지의 인식에 기반을 둔다고 했거든요. 그럼 무지의 인식이 뭘까? 이거랑 가장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쉬워요. 쉬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틀리면은 내가 창문 열게요. 여기 창문이 좀 더 커요. 4강이시고. 여기가 30이요. 그냥 떨어질 수 있어. 아니 쉬워. 무지의 인식이야. 무지의 인식. 그게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 대놓고 나와 있어. 쉽습니다. 나가거든요.
자, 잘 찾을 수 있을까? 참고로 문장 전체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문장의 일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특정 문장의 일부분. 선생님 다 이게 통계가 아닐 수 있나요? 뭐 부를 수도 있죠. 저는 일단 하나로 체크했는데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리고 32번 질문은요, 되게 재밌는 게 주제와 요지가 아주 명확하게 달라요. 명확하게 달라. 이게 주제였잖아요. 근데 요지는 또 전혀 다릅니다. 요지 내용은 주제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지문이 있어요. 요지문. 근데 요지문 찾는 것도 쉬워요. 얼마 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동안 저는 또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고 있을게요. 하고 계세요. 수학 필사적인 수학 필사 언제 쓰게? 와 이거 진짜 못 때가 되겠지. 거기서 이거 글씨에서 수학 필사적인 안 놓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걸 동안 피해나요. 다 찾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딱 두 분만 시켜볼게요. 자, 일단 번호. 선생님 사람을 불차지 않아.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얘랑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뒷장의 첫 번째요. 어디? 뒷장의 첫 뒷장의 첫 번째 전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준이야, 또 마지막 문제. 네 번째요.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전체? 네. 오케이, 좋아요. 두 분 중에 답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저랑 똑같은 걸 고른 분이 있어요. 저도 네 번째로 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are aware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위에 무지의 인식이라고 나왔었죠? 인식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대요. 뭐를? 무지를요. 무지는 뭐야?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모르거나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됐어? 이거예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There are.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자, 일단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지는 참고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자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3년 전에 있었던 수능이고요. 그때 1등급 컷이 5%였습니다. 그래서 4점 몇 프로였나? 4점 몇 프로였던 것 같다. 그때 이제 수능 영어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수능 문제 21번 지문이 이거거든요. 여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래요? 첫 문장에 Although not the telescope. 자, 명시적인 목표는 없다 할지라도 the best science, 최고의 과학은 can really be seen as refined ignorance.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지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가 어떠냐면요,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 보면요, 계속 돌려쓰기예요. 계속 돌려쓰기야. 무지의 인식, 무지를 개선, 다 비슷한 패턴이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가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뭔 내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무지의 인식이 뭐냐? 철학적 활동이라는 건 무지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대. 그럼 무지의 인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무지의 인식이란 건 뭐냐면요,
무지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 그럼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좀 어렵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망은 보여지는데 시도를 통해서요. 더 나은 답이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이 철학자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 보여진답니다. 비록 뭐 할지라도 그 답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자, 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한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어요. 대절 내용을. 너무나 확신하는 것은 방해를 할 수가 있대요. 발견을요. 뭐의 발견? 다른 그리고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여기에서 철학자들은요, 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요, 어떤 확실한 정답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추구하는 거야. 철학자들은요. 됐어? 여기서 철학적인 활동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배경 지식. 우리가 요즘에 쓰는 철학이라는 말이랑 예전에 쓰던 철학이란 말은 되게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면은요, 이 철학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게 있냐? 수학도 여기 있고요, 물리도 여기 있고, 지구과학도 여기 있고, 화학도 여기 있고, 음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철학이라는 하나의 분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위대한 학자들을 철학자라고 부르잖아.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게 숫자 돌림들 있잖아.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은 전부 다 철학자라고 부르잖아.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분야에 통달한 사람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박사학위를 PhD라고 하잖아요. D가 디그리, 학위를 의미하는 거고, Ph가 뭐야? 필로소피, 철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만큼이나 뭔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PhD라고도 얘기하죠. 어쨌든 철학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에 통달한 그런 사람들, 지식인 집단을 말하는 건데, 근데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정답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돌턴의 원자설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렇죠? 중3 때인가 배우지 않냐? 중3인가 고1 때인가 배우지 않나? 아무튼가. 사람들이 물건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쪼개봤어. 쪼갰더니 이제 안 쪼개지는 최소의 단위가 나왔어. 그럼 원자라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원자라는 거를 발견하는 것, 이게 철학자가 추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철학자가 추구하는 건 그러면은 원자가 안 쪼개지니까 이걸 더 쪼갤 수 있을까? 전 세계에 혹시 이걸 쪼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거 완전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발견했어. 이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더 쪼갤 수 없을까? 이게 철학자들의 마인드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더 쪼갰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어.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했다? 이게 또 철학자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 쪼갤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쿼크가 나왔어. 그럼 쿼크를 또 쪼갤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이제 미지의 영역이죠. 아직까지도. 현대 화학에서도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발견되지 않은 어떤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 됐어? 이게 철학자가 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철학자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그러면 아까 첫 문장에서 철학적 활동이라고 나왔었잖아. 주어가. 그러면 철학적 활동이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됐나요?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찾으려는 활동. 이게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철학적 대화에서. 철학적 대화니까 당연히 철학적 활동의 일부겠죠. 그 참여자들은 인식한대요. 뭐를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것들이요?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대요. 됐어? 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 10명 모였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모른다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모르고 난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어. 너 혹시 이해하고 있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10명이 다 몰라. 그러면 뭐야? 야,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10명을 모았는데 우리도 지금 모르는 게 있네? 야, 그럼 이거 희대의 발견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이게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대화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도달하는 거래요. 어떤 개념에. 어떤 개념이냐? 어떤 사람도 모르는 거야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 전에 미리,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리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여기 우리도 아무도 몰라. 전 세계 아무도 몰라. 이거에 도달하게 되는 게 바로 철학적 활동의 목표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지의,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됐어? 이게 철학적 활동. 이게 바로 무지의 인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주제에 대한 거는 다 찾았어요. 주제는 뭡니까? 철학적 활동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됐어? 이거야. 이게 주제야.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습니다. 요지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글의 요지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In traditional schools. 여기서부터거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겁니다. 철학적 활동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철학적 활동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또 다른 미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거든? 근데 이거랑 지금 상반되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통적 학교예요. 전통적 학교 교육이라고 쓸게요. 전통적 학교 교육. 상반되는 개념으로 넣은 거야. 전통적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한대요? 여기 대놓고 나왔네.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데.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 전 세계의 그 누구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그런 걸 배우거나 합니까? 아니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뭐야?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 다 사실화되어 있는 거를 전달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즉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사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고요. 커리큘럼에 리스트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요구받지 않는답니다.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요구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철학적인 문제 해결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또 다른 미지를 추구하도록 너네가 요구를 받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배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용이 반전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무슨 내용 나왔어? 철학적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다. 설명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상반되는 전통적 학교 교육을 약간 비판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그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대요. 지식과 이해는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발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말로 놓는 것, 즉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요. 따라서 마지막 요지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요. 또는요, 어떤 처음에 확신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한대요.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철학적 활동이랑은 정반대인 거죠. 얘는요. 왜냐면 철학적 활동은 어때요? 야, 너 이거 알아? 알아. 아씨, 그거 알면 안 되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야, 반대. 야, 이거 너 몰라? 나 몰라. 오케이, 너 몰라. 다행이다. 야, 너 이거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야 돼. 그게 최고인 거야. 야, 우리는 지금 다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추구해보자. 우리가 다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 미지의 영역을 파헤쳐보자. 이게 철학적인 추구인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야, 너 이거 알아? 너 알아. 알아. 다 알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공부 잘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학교에서의 학습에서도 우리가 좀 철학적 활동을 좀 가미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필자는요. 됐어요? 철학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야겠죠.
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철학자 집단이라고 해봐. 우리 9명이.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 얘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잘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일단 토론을 해야겠죠. 자, 토론이 다 끝났어. 전체 다 몰라. 우리는 전원 다 원자를 더 쪼갤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보고 또 토론도 해봐야 돼.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원자를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트라이도 좀 해보고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론과 사색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쌓인다는 거야. 됐어? 이게 철학적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전통적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철학적인 활동의 일부분을 좀 차용해서 우리가 써먹으면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필자는. 됐어? 그러니까 전통적 학교 교육에서도 철학적 활동을 가미하자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필자의 요지야 요지.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그래 전체적인 주제는 뭐다? 철학적 활동은 또 다른 미지를 추구한다. 이게 주제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 전통 학교 교육에도 한번 도입해보자. 됐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아까 쌤이 처음에 말했다시피 주제와 요지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류의 내용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32번 여기까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은요 주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저는 주제를 2문장 뽑았습니다. 한 문장만 뽑아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20초, 아니 30초 줄게요. 자, 어떻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딱 3분만 질문할게요. 자, 주제가 어디일까? 일단은 동화 어디로 했습니까? 주제 첫 번째랑 마지막. 오케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으로 했네요. 자, 대현이는 두 번째랑 마지막. 은준이는 혹시 세 번째랑 마지막?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그래요? 다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맨 마지막에 2문장. 네. 네. 맨 마지막, 그러니까 뒷페이지 2개. 저는 여기를 주제로 뽑았습니다. 주제 1, 2로 했어요. 자, 왜 그랬는지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는 어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소재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요 어떤 것들이냐? 대철 이해한 것들인데, 기쁨, 영감, 그리고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애들이냐? That make suffering bearable. 그러니까 bearable은 참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bear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니까 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런 뭐 사랑이나 기쁨이나 뭐 영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강력한 감정적 경험이랍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좀 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감정적 경험은 결과인데요. 선택과 행동의 결과랍니다. 어떤 선택과 행동이냐면 result이니까 어떤 걸로 결과가 낳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이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result이라면 뭔가를 유발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선택과 행동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해석은 지금 다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이 바로 아까 말했던 기쁨이나 영감이나 그런 일종의 사랑 뭐 이런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 방금 전에 말한 기쁨, 영감,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래요. 결과물.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한번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 결국 이건 무엇이다? 기쁨, 뭐라고 했냐? 이거 영감, 그다음에 뭐 사랑, 뭐 이런 거래.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은 또 어떤 결과물이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해낸 어떤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래요. 그 선택과 행동이 어떤 선택과 행동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떤 이제 행동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인데 그냥 행동만 쓸게요.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자, 일단은 썼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일단 한번 쭉 더 볼게요. 우리가 행복을 볼 때요, 어떤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깨닫냐? 그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고통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 아픔 이런 거의 부재,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고찰을 해볼 때, 뭔가 힘든 일이 없어 그러면 행복한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힘든 일이 없으면 행복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깨닫게 된다고. 이어서 뭐 예를 들어 아프거나 다친 아이랑 함께 앉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모는 어떻습니까? 바로 깊이 있는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된답니다. That bubbles over니까 막 이렇게 벅차올라요. 아들이나 딸이 뭔가 치유되기 시작할 때 그때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떤 행동 또는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것은 단순한 예시고요. 어떤 거의 예시냐? 우리가 어떻게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 건가? That becomes more intense니까 더욱 강렬해진대요. As we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이전의 고통과 그것을 우리가 대조할 때 뭔가 더 강렬해지게 되는 행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넘쳐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순한 예시랍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행복이라는 건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건 약간 상대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 전에 뭔가 어떤 고통과 좀 대조를 해봤더니 그것보다 뭔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행복이 막 이렇게 넘쳐 흘러. 그거에 대한 사례랍니다. 즉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원래 실존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경험은 화학적인 보관소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변연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 별주단원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감정을 뭔가 이렇게 나타낸다라기보다 뭐라고 나와 있지? 아무튼 그런 신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뭐라 나와 있냐? 인체의 기본적인 감정, 욕구 등을 관장하는 신경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너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the stored emotions, 자, 그 저장된 감정이 activated 된답니다. 활성화되고요.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ed. 너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벅차오르면서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된대요. 일단 마지막까지 읽어볼게. Your spiritual genes are, 자, 너의 정신적 유전자는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기쁨으로 가는 너의 생물학적 보물지도랍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즉 행복을 강화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강화해주는 거는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이거를 제가 요지나 요약이나 이런 거를 다 써왔는데 여러분께서 좀 내용을 헷갈릴까봐 그 써온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써봤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한 행복을 강화하는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신은 저장된 감정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경험을 행복과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요. 자, 또 다른 요지로 한번 요지 버전으로 말해보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강렬한 정서들이 있어요. 그 강렬한 정서들이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수록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또 요지가 됩니다.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 초반부에 우리가 초반부에도 이제 나왔는데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는 거는 얘네라며요. 근데 얘네는 무엇이다? 이거의 결과물이라.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동의 결과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아까 예시에서 여기 시팅 어쩌고에서도 나왔었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강렬한 감정들이 있어. 그런 감정들. 근데 우리가 어떤 행복함을 경험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촉진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 어떤 긍정적인 감정의 유전자가 있다고.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긍정적인 감정의 유전자가 있어서 이게 행복을 더 크게 느껴주는 일종의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제가 아까 제목이고 주제고 요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 몸에 있는 행복 유전자가 우리의 현재 행복을 더 강화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죠.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간략하게 봤는데 제가 상세하게 본 게 아니라 주제 위주로 이제 봐왔고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행복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현재 행복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볼게요. 더워. 이쪽 강의실이 되게 더운 건지 오늘 좀 영하다. 어이구. 효린이 맥주 먹어요? 민주야, 가정수행 한다. 아재선생 그게 쉬워. 샌드위치? 아니 너 주제 샌드위치 한 사람. 왜 우리 내일인데 우리 내일인데 뭐 해야 되나 모르겠어. 한식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된장 샌드위치 이런 거 해야 되나? 그거 안 먹으면 감점이래. 그 뭐냐 음식물 남기면 감독이래. 아니 뭐 하는 거야? 가져가야지 혹시. 아무것도 안 가져가. 한식이랑 퓨전식은 불고기가 제일 많이 한다는데. 한식으로 훈련시키니까. 아유 불고기. 그냥 약간 편의점에서 불고기 레트로도 그런 거 하나 사갖고 나도 불고기 버거 산 다음에 안에는 패티만 빼가지고 넣어. 미친놈이야. 불고기가 아니잖아. 불고기만 패티지. 불고기 맛있는 거. 불고기 소스만 발라놓는다. 안에 김치 넣으면 한식이냐? 먹을 수 있냐? 뭐 그냥 뭐. 김치 넣어야 돼. 잘하면 진짜 맛있지. 열무 김치 넣어. 중국 김치 넣어. 사실 라면 스프 넣어도 되지 않냐? 한국. 아니 그냥 햄 넣는다고 진짜 유교 중에 저희 햄 많이 먹었으면 줄 알았는데 햄 기본 제국이야. 한식다 이거. 그럴 수가 있네. 그 서팔사정에 야시란 말을 쓸 수 있대요. 사장님 이거 금지하자 우리. 누구 맘대로? 나도 영어 얘기 안 할게. 영어 이렇게? 해? 그건 난 미국인이 아니었어. 한국인이면 코스 삭제 될 거야? 한국인이면 나 수학과 관련된 걸 할 거야. 그래? 너 과정반이라며. 과정반 잘 썼어. I'm 신준이 이거지. I'm from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 토트넘 감독 드디어 갔죠. 경기했어? 될 것 같아. 누구? 다른 감독이랑 지금 근데 누누 나가도 어차피 들어올 사람 없잖아. 근데 콘테 온다는데? 닥트는. 들어온 지한 3, 4개월밖에 안 됐지 않나? 토트넘 병아리로 만들고 나오는 누누 하니까 왜 생각나네. 진짜 누누 그 자체가 진짜 정신병이 나와. 3대 0을 당했어. 선수 기억을 나보다 못해. 나보다 선수를 못 써. 생각이 없는 점. 호날두가 저런 게 아니라 수비수가 못한 거야 그건. 토트넘 스위스 누구지? 저 그냥 시스템을 그거잖아. 시소고 떠나이죠 그냥. 산체스 저 로메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잉글랜드 선택 가온이 올리고 왔어. 가온 있어? 할수니까 재밌겠다. 쟤는 10시에 가는 작년에 8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10시에 갔거든. 10시에 갈 수 있어. 가온이만 단어 시험 통과한대잖아. 가온이만? 그거 찍고 가서 보려고 하면 이따 말아서 가온이하고 상영장 있으니까. 이상형이 제일 있으면 나 그건 상영장 있어. 포발주 자선 호발 때 있어. 베베 머리 아니야? 베베 머리 성적이 어떻게 잘렸길래 가온이 몇 점이었어 이거? 말해주려. 상영장. 나도 바꿔야 하는 거지 나가네. 몇 점이야? 열심히 막 막혀버렸는데 그치? 점수. 70. 그러니까 가온이가 잘 봤어. 가온이보다 잘 봤겠지. 그러니까 여기지. 가온이 가온이 몇이냐? 우리 80. 82. 둘 다 80. 80이면 몇 등급이냐? 지금 근데 2등급 턱걸이라고 나도 봤는데 3등급이야. 2등급 턱걸이. 나는 갔어. 80이면 야 수학 3 조용히 해. 수학 4 아니 수학 80이면 4배지 얘들아. 수학 어깨 좀 사람. 몇 등이냐 수학. 야 수학 4등급 입 닫고 있어. 얘들아. 근데 니 진짜 4등급 될 수도 있어. 진짜 4등급 될 수도 있어. 야 괜찮아. 개발부터 때 역전인데. 너랑 우리랑 나도 10점 차이가 나도 나네. 미안한데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두 번째 달렸어. 너네는 못 역전할 수 있어. 너 2등급까지 역전할 수 있어. 이번 시험인 것들이 다 멘탈이 안 나와. 이라키 수학 기말고사 80짜리 기적을 쓰겠다 다시. 아니 나 너 합성하면서 잘해. 화성함수. 합성하면서 진짜 10초 만에 그리면 인정한다. 합성하면서 10초 만에 10초 만에 그리면 그거 인정한다. 20초만. 나랑 20초 만에 그려. 내가 강대한한테 알려주는 합성함수 10초 만에 그린 방법이 있거든. 다 써야 되잖아. 아니 시간 써도 시간 써야 돼. 눈으로 풀 수 있어. 눈으로도 그냥 바로 티티티티 그릴 수 있는 그 공식 나 알죠. 그 방법을 내가 강대한테 알려줬는데 그걸 1학기 때 얘가 이해를 못했거든. 오늘 얘가 이해했어. 합성함수. 근데 양준이 보고 아니야. 이거 정말 수학적으로 보는 거. 맞아요. 시험에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궤적을 그린다는 그 마인드인 것 같아. 지금 네가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되는 말. 아 F 오브 GX 막 그런 거. 그럼.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아 그런 거 개 싫어하는. 근데 나랑 강대가 그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쉬워. 선생님 처음에 학원 쌤이 나한테 내가 재수학원 다니고 역시 제일 싶다거나 못하는 하고 나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그걸 얘한테 알려줬는데. 아나 어제 시험 봤어. 맞아. 이제 제일 무서운 거. 문제 뭐 나왔냐? 원방에서 함수까지 냈는데. 응? 원방에 삼수라고? 함수까지는. 난 봐도 되겠네. 우리는 약간 다른데? 우리는 다른 시험 봤네. 아니 함수 들어왔어. 내가 봤을 때 함수 들어왔어. 우리 함수 그러니까 유리 함수 우리가 봤을 때 시험 얘가 시험 본 거야. 그치. 내가 들어가서 너 어땠어? 그걸 좀 이렇게 쉬웠을 텐데 괜찮았을 텐데. 내가 19개 맞았거든. 야 그럼 나이도 나쁘지 않아. 19.32 A2인데 나 그냥 내가 21개 맞았어. 총 문제가 30개였다는데. 뭐지? 네. 아니 라면으로라고 했거든 여자애. 이렇게 17개월 파이브라. 맞아. A4 아니야? A4 아니야 A3. 아니 파이브래. 아닌가? 5개 맞아. A3가 18이야. A3가 18. 네가 예로상 같은 데 가는 거 아니야. A4 아닐까? 와, 꽃받침. 와, 이거 진짜 아닐 것 같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결혼하고 싶지 않아. 34번은 했으니까 건너뛰고. 공포였다 방금. 준이가 공부했다. 나좀 기절했어. 와. 우리 쌤이 깨야 돼 1%가. 우와. 언제까지 이런 거? 2학년 될 때까지 배워. 다음 주부터 내신 대리인 거 알지? 그래요? 메신저에도 다 나눠서 가죠. 아니 똑같아. 시간표 바뀌는 건 없어. 저랑 김동아 화이자만 있고. 근데 맞고 올게요. 쟤 그냥 그런 마인드. 남자 새끼가 화이자. 맞고 안 올래? 아니면 맞고 안 와서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맞고 올래? 학교만 가지고 학원 가요. 학교 빠지고 학원 갈게요. 그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지가 둘 다 가야지.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말 해서는 좀 안 되긴 한데 솔직히 2차는 인정할게요. 2차는 1차는 인정 못 이번에 합니다. 먼저 2차. 1차 맞고 빠진다 이거는 인정 못 해. 저희 2차 맞는 2차는 인정. 2차는 인정. 2차. 왜냐면 맞았네. 그 제가 강사생활 12년 하면서 조퇴를 처음 해봤어요. 그때 2차 맞은 날 처음 조퇴 해봤어요. 처음. 뭐가? 그때가 아마 8월 달인가 우리 이제 내신 대비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2차는 힘들더라고. 기대지 마. 이씨. 저 새끼 맨날 벽자리에 앉아갖고 씨 저 기대고 머리가 무겁냐? 여기로 옮겨요. 그럴까? 자, 모델 35번 볼 건데 35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문장이 끝이거든. 자, 다섯 문장 끝이니까 확률은 5분의 1이다. 주제 찾아보세요. 아 이거 티나는 15분이 뭐예요? 한자가 마지막에 이거 그거잖아. 또날 맞추면 인맥서 어색한 거. 아 주먹 아니구나. 주제문 보는 거죠. 네, 주제 한번 찾아보시고 쉬워요. 쉽고 왜 주제인지 또 한번 물어볼게구나. 지명.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신진 연구 꼬아서 하지 마. 얘가 의지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이거 같아. 영어를 보는 눈이 없네. 아니 3대 1인데 영어를 보는 눈이 없네. 역배 뭐냐? 이게 뭐야? 너무 그런데 지원해 본다. 시간 줬잖아. 미래가 보여. 자, 한번 해볼게요. 민선아, 주제가 어디야? 첫 번째? 그래? 정배는 뚜린이는 어디로 했어? 첫 번째? 조모미는? 세 번째. 세 번째?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뽑은 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반성해라. 어. 얘들아. 세 번째 문장은 요지문으로 뽑았어요. 저는 안 돼. 네. 두 번째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같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정신관리 체계에서 간호사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문장에서 어떤 거를 다루고 있냐면, 일단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정신관리 체계에서요. 끝났네. 여기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내용 다 나왔죠. 정신관리 체계에서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인데 여기 첫 문장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are placed 위치되어 있는데 의사소통망의 중심에 위치되어 있답니다. 부분적으로는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그러니까 그들의 높은 접촉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과의 but also 또한 because they have well-developed 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잘 발달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간호사는요 중간에 껴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환자는 거꾸로 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달을 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간호사들이 crucial role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떤 그 학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학문 분야에 관련된 의사소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mediating role를 한다는 거. mediating. 그러니까 여기서 mediate 하면은 뭔가를 중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간호사들은 중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 전문직 종사자들 집단과 그리고 환자와 뭐 보호자 이런 집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야 집단 간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중요하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형으로 출제한다면은 이 지문은 저는 영작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어휘였어요. 제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첫 문장에서 나온 이런 거, 피버터 이런 단어 있죠. 이런 게 이제 중추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에 이제 바니어를 쓴다면 뭐 바니어는 많겠죠. 중추적인 거니까 사소한으로 쓴다면 마이너 시리즈 쓸 수 있겠죠. 또 trivial, trifling 이런 애들도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다른 단어로 쓰자면은 뭐 secondary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2차적인, 기차적인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고요. 바니어로서.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이제 mediating. mediating은 이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바니어 관계라기보다는 혼동어로서 좀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mediating은 이런 걸로. medicating 이런 거. medicating 하면은 이건 약으로 치료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meditating 이건 뭐야? 명상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얘는 mediate, medicate, meditate 그렇죠? 그러니까 혼동어 시리즈로도 출제할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은요. 그래서 어휘로 내는 게 좀 좋아 보였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comprehensible 여기는 이해할 수 있는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니까 얘는 반대말로 하면은 좀 이런 단어 intricate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내신에서 안국어에서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intricate 뭔 뜻인지 알아요? 복잡한 아 맞다. 미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intricate complex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내신에서는요 intricate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요 자 36번 일주일 케이스. 이 글은요 어떻게 할까 일단은 주제는 세 번째랑 여섯 번째거든요 제가 뽑은 주제는 세 번째 rather 하고 나온 문장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 they manage this fit 하고 나온 문장 이 두 개를 저는 주제로 꼽았는데 자 주제는 재미가 없고요 첫 문장에서 이거 이제 이게 고2 모의고사잖아 이번에 제가 가자고 학생들 할 때 요 내신 대비가 요 지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 가자고 학생이 이제 3명인가 있는데요 그 3명이 다 1등급이에요 셋 다 1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셋 다 좀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아래 있는 해석을 볼게요. 결정적 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결정적 질량이 임계질량이라고 나왔죠. 임계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임계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게 뭔 말일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아니야? 내용을 찾아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간단하게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임계질량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함축 의미해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써보셔도 되고요. 이거 시간을 좀. 아, 네네. 시간 좀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임계질량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도 내용을 보다 보면은 대충 파악은 됩니다. 만약에 도저히 본인이 임계질량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글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라도 저한테 말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거나? 형들이 이건데 뭐라? 쉽다. 멋있어. 아, 쫄 필요 없어요. 이제 슬슬 해봐도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버당. 임계 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게 뭔 말이야? 너무 밀집돼갖고 어. 정신이 사라지고 너무 밀집돼서 뭐라고? 방금 내가 뭐라 했는지 들었냐?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뭔 말이에요? 혼자서는 응. 민족 정신을 못 만들고 여러 명이서 의존하면서 민족 정신을 만드는데 다른 문화랑 서로 접촉하게 되면 그게 깨진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준이는 임계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민중심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외부와 교류를 안 하니까 자원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온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동아는 민족 정신을 만들려면 어쨌든 상호 의존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상호 의존적이면 뭔가의 중점을 찾아야 된다고. 뭘 찾는다? 중점? 중점?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랑 단절하는 거랑 좀 교류를 하는 거랑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쓴 거랑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좀 이제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라고 지금 조건이 달아져 있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조건은요. 자,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해.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긴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임계 질량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뭐가? 문화가. 그 문화라는 거는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문화겠죠. 됐어요? 그 문화가 임계 질량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 수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 분이 다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 우리가 민족 정신이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민족 정신이라는 거를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민족 정신은 뭐에서 비롯되냐면요, 상호 의존적 행위, 즉 많은 개인의 상호 의존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민족 정신이랍니다. 아니 나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봤자 이건 민족 정신이 아니잖아.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누군가와 상호 작용을 해요. 의견이 같아. 그래서 한 민족이 됐고요.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다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덩어리에 민족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서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을 기반으로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생성된 의미의 이러한 군집은 더 여기서 보면은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예시를 좀 볼게요. 이 캐나다 이누이트족이 24,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대. 근데 그들이 이러한 업적, 그러니까 이러한 업적이라는 거는 그들만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업적을 어떻게 해내냐면요, 무역의 조합을 통해서랍니다. 그리고 지리적 고립 이런 거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누이트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영토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민족 정신을 유지를 하려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상이나 그런 문화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본문에 뭐 직접적으로 드러났는지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발전이나 이런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고종 때 생각하면 되겠죠. 세국정책 맨날 배우잖아, 역사 시간에. 그렇죠?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국정책 펼치려고 했다는 거. 그렇죠? 어찌 보면 그걸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면요, 세국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어느 정도 단절된 그런 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누이트족도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들이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죠. 문화 간의 접촉이 충분히 가까워진다면, 이누이트족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다른 타 문화가 있습니다. 좀 더 이누이트족보다 더 크고 강한 이런 문화가 있어. 얘네와 접촉이 긴밀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의 민족 정신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없어질 수 있을까? 얘네랑 상호작용을 해. 근데 얘네는 구성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네와 상호작용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근데 이 작은 거에서 큰 애들을 흡수하는 것보다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흡수하는 게 당연히 가능성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의 민족 정신을 다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는 없어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은 결코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안 된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도심에서는요. 왜냐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접촉을 하거든요. 외부의 영향력, 외부의 세력들과요. 그리고 많은 서구적 방식을 본질적으로 추구한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더 큰 외세가 있으니까 이 외세와의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서구적 문화 방식의 이제 삶을 추구하니까. 그러면은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교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쪽 사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초에 독립적 민족 정신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자기네들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집단, 이렇게 해야만
독립적 민족 정신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한계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결국 민족 정신이라는 건 개인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개인들? 동일한 사상이나 문화적 정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지고 고립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고립이 만약에 아니라 다른 문화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민족 정신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거죠. 일본에서 1930년에 창씨개명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함으로써 이 정신 자체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영향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창씨개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그 어떤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또 그 한국말로 나오는 이제 한글로 나오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막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네들 더 큰 외세에 의해서 이제 뭔가 그 민족 정신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단순한 굴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공사판 같은 데서 쓰는 용어가 아직도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그런 흔적으로 많이 남아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뭐야, 뭐 공구리 치다, 뭐 이런 거. 그 공사판에서 저기 공구리 좀 쳐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를 이제 공구리 일본식 발음으로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임계질량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 수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거를 이제 이 결정적 질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6번까지 봤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 시간 수요일 날에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숙제는요 남은 거 다 해오면 돼요. 네? 40번 먼저. 네. 수요일에 그래. 32번부터 수행평가 뭐 수행평가 지금 나머지 저희 내일 한 3-4개 선생님 정말 정신 따라 숙제 아닌 것 같아요. 내일만 4개 적당한 숙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수요일날 영어 그거 외워야 되는데 수요일에 시험이 언제요? 시험이 수요일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내일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 저희는 뭐 아, 그래요? 그 맞아 단어 시험 꼭 아까 32번까지 있었죠? 뭐하나? 36번 36번. 네, 영어 생각보다 늘 늘 선대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안 딱 맞네요. 37, 38, 39, 40 딱 4집 그렇게 하세요. 36번까지 해요. 단어 그리고 그 수행평가 관련돼서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동아가 아까 그 파일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뭐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 하나도 안 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우리가 앞 시간에 단어랑 데일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근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데일리를 빼줄게요. 오히려 좋아. 근데 대신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그 딴짓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 공부하라고 시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야 수행평가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수요일은요. 은준이는 수요일 날에 보니까 데일리가 된대요.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이 하자. 수요일날 수행평가 보고 와서 여기서 봐요 그거. 수행평가 보고 난 다음에 수행평가를 아니 너는 숙제 미리 하세요 그러면. 뭐하나 없을 때 어차피 37번부터 숙제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37번부터 해야 되니까 37번부터 숙제하세요. 30번도 숙제 해야 돼. 그럼 안 할 거야? 그날 가서 해야지. 지금 그럼 40번까지 다시 내줄까? 준이야? 40번까지 다시 내줄까? 준이야 3번째. 자, 그래서 어쨌든 36번까지 우리 그 수요일까지 하시고 수요일 날에는 그 데일리 대신에 그 수행평가 준비 학습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AT 세미나 이렇게 해갖고 전달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딴짓거리 한다 뭐 이제 이런 거 들리면은 다시 이런 기회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고요. 알겠죠? 네, 고생들 했고 그다음에 학생이는 잠깐 얘기를 하나 이제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된다. 오늘 이제 내일이냐? 야뭐 뒤에 하고. 네가 좀 그래.